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행복청이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1,700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회 규칙 제정 후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권으로 명령을 내리는 등의 헌법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준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 100억 원 이상 기업 유치를 도운 시민에게는 투자 금액의 0.5%,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무원에게는 투자 금액의 0.25%,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과 함께 인사평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구금 상태일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구의회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공사 현장 11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 사항 39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승인받지 않은 위험물을 공사장에 쌓아놓았거나 소방기술자를 현장 배치하지 않는 등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충남소방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위반 사항 4건은 형사 입건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동 건수는 2020년 30건에서 지난해 132건으로 2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상당수가 무면허 10대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도 없고 시 조례에서도 면허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만 5개 민간업체가 전동 킥보드 2,8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추경으로 모두 1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노후 급식실을 증축하거나 급식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을 만들고 식기세척기, 야채 절단기 등 조리기구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정도에 따라 대상 학교 50곳을 정해 환기 설비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평택 오송간 고속철 이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해 청주에서 대전까지 철도가 건설되면 공항과 고속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앞서 1차 예타 신청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고 세종시는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14km 구간을 우선 건설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착공식이 끝난 뒤 부여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과 모내기를 하고 자율주행 2학기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늘 도청 상황실에서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인피니언과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남지식산업센터 안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인피니언은 기술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석인 세종시의회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은 최근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고 상병원 전 의장 후임으로 이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공석인 제2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으로 새 지도부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성추행 의혹과 욕설 파문으로 의장단 공석 사퇴를 빚은 세종시의회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전 지역 택시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전 택시업계는 택시 기본요금이 4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에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택시업계 요구보다 200원 적은 4,30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이며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기재부 심사를 통과할 경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주를 방문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다음 달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 지점장과 방제시설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불이 난 지하주차장의 폐지를 방치하고 화재 경보시설을 꺼놓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밤부터 내리던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내륙에서 5mm 미만, 서해안 지역에서 0.1mm 미만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충남권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에서 50mm 미만의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와 발전 3사가 발전 사업 관련 지역 건설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관련법에서 기존 30억 원 미만의 공사에만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다른 시도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지역 기업의 발전 3사 관련 공사 수주율은 8%에 그쳐 지자체 공사 83%, 정부 기관 공사 4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충남도청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충청남도는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도청과 도의회 등에서 일회용 컵의 반입과 휴대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